겉으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연락이 줄고 대화가 끊기고 중요한 얘기만 나오면 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회피형은 보통 가까움이 부담이 올라오면 숨을 쉬려고 도망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나르시스트 패턴이 강한 관계는 관계가 자기 중심으로 유지되도록 상대가 조심하게 만들고 말이 줄어들게 만들고 결국 위축되는 쪽으로 굴러가기 쉽습니다. 연애에서 제일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노골적으로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문제야 라고 단번에 말할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계속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싸움도 줄고 연락도 이어지고 가끔은 다정하기까지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괜찮아 보이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나는 다릅니다.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기보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 표정이 굳고 긴장이 기분값이 됩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제일 먼저 바뀌는 건 말하는 방식입니다.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돌아가요. 지금 이 얘기 꺼내도 될까? 내가 예민하다는 말 들을까? 결국 내가 미안해지진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기 전에 한 번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내 요구들입니다. 그 다음은 나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기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내가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넘어가자가 습관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흐릿해지는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지는데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내가 말을 덜해서 생긴 조용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건 다투다 감정이 상한 연애나 소통이 서툰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꺼내면 해결로 가지 않고 논점이 내 태도나 성격으로 이동하고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합의가 아니라 죄책감만 남는 관계. 그리고 그 구조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말하면 불리해지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구조를 짚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대를 나르시스트라는 병명으로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나르시스트가 아니더라도 감정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공감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저 사람이 진짜 뭐냐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구조에 갇혀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나르시스트 연애에서 반복되는 특징 6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로 생각했던 것들이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해야 할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애 심리 라이프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특징. 모든 조율이 통보로 바뀐다. 처음엔 사소한 일정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만날지, 몇 시에 볼지, 주말 계획을 어떻게 할지. 건강한 관계는 서로 사정을 섞어서 중간을 찾습니다. 이게 조율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 패턴이 강한 관계는 조율이 사라지고 통보가 자리 잡습니다. 말투는 무난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로 와. 오늘은 힘들어, 다음에. 지금은 그 얘기 말고. 문제는 말투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이 늘 한쪽으로 갑니다. 장소는 상대 동선, 시간은 상대 편한 날, 대화는 상대가 가능한 타이밍. 더 현실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도 일정이 있어서 조정했으면 좋겠어라고 꺼내면 협의가 아니라 대화 종료로 흘러갑니다. 그럼 하지 말자. 그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관계를 멈추는 말이 먼저 나오면 나는 조율을 요청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먼저 접습니다. 여기서 확인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건 불편해를 말했을 때 다음 약속에서 실제로 조율이 생기나요? 사과가 아니라 행동이 바뀌나요? 조율을 꺼냈을 때 상대 반응이 그럼 어떻게 맞출까? 가 아니라 왜 그걸 문제 삼아? 너 또 시작이네라면 이 관계는 협의가 아니라 한쪽 뜻대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맞춰주는 건 사랑일 수 있지만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구조입니다. 조율이 사라진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이 작아지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특징. 파트너를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고 조건으로 다룬다. 나르시스트 연애에서 상대는 함께 살아가는 동료라기보다 내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람에게 붙지 않고 조건에 붙습니다. 외모, 능력, 센스, 사회적 이미지, 말투, 반응 속도. 겉으로는 기준이 좀 높은가? 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취향이 아니라 평가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사랑이 되면 관계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기준에 맞는 날에는 과하게 좋습니다. 너 진짜 최고야, 너밖에 없어 같은 말이 쏟아져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온도가 확 바뀝니다. 비교, 비꼼, 무시, 차가운 거리두기. 예를 들면 내가 지쳐서 말수가 줄었는데 왜 원래처럼 못해? 가 나오고 내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예민해졌는데 요즘 매력 없다 같은 말로 점수를 깎습니다. 이때 느끼는 고통은 단순합니다.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 머릿속에 이상적인 파트너 이미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노력합니다. 더 맞추고, 더 예쁘게 말하고, 더 센스 있게 굴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사랑을 키우기보다 조건 경쟁만 키웁니다. 관계가 함께가 아니라 심사가 되니까요. 여기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내가 힘들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 상대가 나를 더 보살피나요? 아니면 가치가 떨어진 듯 대하나요? 내가 내 기준을 말했을 때 대화가 조율로 가나요? 아니면 평가로 가나요? 사랑이 사람에게 붙은 관계는 흔들려도 회복합니다. 사랑이 조건에 붙은 관계는 흔들리면 바로 절하합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사랑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면 나는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애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세 번째 특징. 좋아했다가 깎아내리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이 관계는 초반에 유난히 빨리 달아오릅니다. 너는 다르다, 너만 이해돼, 너는 진짜 특별해 같은 말이 과하게 쏟아져요. 달콤하지만 이상하게 부담도 같이 옵니다. 칭찬이 나에게 붙어 있다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그림에 내가 맞았을 때 나오는 칭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은근히 긴장이 생깁니다.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 같은 마음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위치가 꺼집니다. 별일도 아닌데 온도가 확 바뀝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고 반응이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엔 이런 말이 붙기 쉽습니다. 그걸로 왜 힘들어해? 너 원래 예민하잖아, 생각이 짧다. 현실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전날까지 너 최고야라던 사람이 내가 나 서운했어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너 진짜 피곤하다로 돌아섭니다. 여기에 딱 한 줄을 더하면 이 관계의 대비가 더 선명해집니다. 처음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더니 어느 순간엔 가장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전환이 빠를수록 사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핵심은 비난의 내용이 아니라 전환의 속도입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평가자가 되는 변화가 사람을 제일 망가뜨립니다. 왜냐면 그 순간부터 나는 문제를 관계에서 찾지 않고 내 결함에서 찾게 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고치면 다시 돌아오겠지? 내가 참으면 예전처럼 다정해지겠지? 그래서 더 눈치 보고 더 증명하고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랑이 안정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합격하면 다정, 불합격하면 냉담.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점수를 맞추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구분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입장을 말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이건 불편해를 꺼낸 순간부터 상대가 빠르게 차가워지나요? 그리고 그 차가움이 대화로 회복되지 않고 내가 사과하거나 맞추기 전까지 지속되나요? 그렇다면 그건 감정 기복이 아니라 통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사랑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구조죠.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겁니다. 호감이 내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해주는 역할에 붙으면 역할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깎아내림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네 번째 특징. 갈등이 해결이 아니라 방어가 된다. 건강한 갈등의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합의하자.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다음 행동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 패턴이 강한 관계에서 갈등은 목표가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갈등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공격받는 순간으로 번역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를 증명하는 쪽으로 대화가 굴러갑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서운했어. 다음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용은 금방 사라지고 이미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야? 너는 왜 나를 공격해? 너는 늘 불만이 많아. 대화가 해결이 아니라 판정처럼 변합니다. 결과는 이상하게 고정됩니다. 내가 사과하는 쪽으로요. 나는 해결하려고 말했는데 어느새 내가 예민한 사람, 공격하는 사람,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역할을 잡고 나는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학습이 됩니다. 말하면 손해다. 설명하면 더 꼬인다. 결국 안전한 선택은 침묵입니다. 문제는 침묵이 해결이 아니라 축적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쌓이고 기준이 무너지면서 관계는 유지되지만 내 자존감은 계속 깎입니다. 싸움은 줄었는데 내가 망가진다는 느낌이 여기서 나옵니다.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갈등을 포기한 거니까요. 확인 기준은 간단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맞냐로 가는지 아니면 다음엔 어떻게 할까로 가는지, 그리고 대화 후에 합의가 남나요? 아니면 죄책감만 남나요? 갈등이 끝난 뒤 내가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러워지고 말이 줄어든다면 그 관계는 해결이 아니라 승부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갈등이 승부가 되는 순간 관계는 발전하지 않고 역할만 고정됩니다. 결국 나는 조용해지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5번째 특징. 함께 있을수록 내가 부적절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이 패턴은 대놓고 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내가 일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요즘 불안하다.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았다. 건강한 파트너는 최소한 힘들었겠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 패턴이 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걸 왜 힘들어해? 다들 그렇게 살아.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겉으로는 현실 조언 같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내 감정이 부적절한 감정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 드러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말하면 또 평가받을 것 같고 또 작아질 것 같으니까요. 결국 내 안에서 결론이 바뀝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약한가? 내가 까다로운가? 자기 의심이 기본값이 되면 자존감이 천천히 녹습니다. 더 교묘한 버전은 밖에서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깎아내리진 않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잡습니다. 한숨, 애매한 농담, 얘가 좀 예민해 같은 한마디. 그러면 상대는 나를 감당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관계 안에서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사회적 지지까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더 고립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딱 2개입니다. 내가 감정을 말했을 때 상대가 그럴 수 있지로 봤나요? 아니면 그걸 왜 그렇게 느껴? 로 고치려 드나요? 그리고 대화 후에 내가 더 편안해지나요? 아니면 더 부끄럽고 더 조심스러워지나요? 함께 있을수록 내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말자 느끼지 말자로 바뀐다면 이 특징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감정이 먼저 안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수록 내가 부적절해진다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방식이 나를 계속 작게 만드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6번째 특징. 결국 내가 상대를 고쳐 쓰려는 사람으로 변한다. 여기서부터는 상대의 행동보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르시스트 연애의 마지막 단계는 상대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바뀌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연인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화를 준비하고 단어를 고르고 타이밍을 재고 상대 기분이 상하지 않게 포장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처음엔 다 사랑이라서 그래요. 내가 더 이해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 말하면 알아듣겠지. 내가 더 기다리면 바뀌겠지. 이 마음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 관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흐름입니다. 내가 문제를 말하면 문제는 해결로 가지 않고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로 이동합니다. 내가 서운함을 말하면 서운함은 사라지고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가 남습니다. 내가 기준을 말하면 기준은 협의가 아니라 그럼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로 바뀝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는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운영자가 됩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나는 점점 더 조심하고 더 설명하고 더 양보합니다. 결국 관계가 둘이 함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해서 겨우 굴러가는 시스템처럼 됩니다. 여기서 현실을 정리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이 사랑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해지는 방식인가? 내가 말하면 합의가 남는 관계인가? 아니면 말할수록 눈치만 늘어나는 관계인가? 내가 표현하면 안전해지는 관계인가? 아니면 표현할수록 불리해지는 관계인가? 이게 계속 한쪽으로만 누적된다면 내가 설득을 더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으로 버티기 시작하면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프로젝트는 결국 나부터 닳게 만듭니다. 실전 대응 기준. 이제 실전으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해지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말이 줄고 표정이 굳고 긴장이 기분값이 되어 있다면 그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구조는 상대가 반드시 나르시스트일 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공감이 약하거나 감정 대화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더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딱 3가지로만 보세요. 첫째, 내가 불편함을 말했을 때 다음 행동에서 조율이 생기는가? 사과가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가? 둘째, 내가 힘들 때 내 감정이 안전해지는가? 위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내 감정이 조롱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셋째, 갈등이 끝난 뒤 합의가 남는가? 죄책감만 남고 내가 더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건 해결이 아니라 한쪽이 입 닫는 방식으로 끝난 대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아니오라면 지금의 소모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관계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비용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이 먼저 닳고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거든요. 하지만 현실 때문에 당장 끊기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까워지지 않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내 약점, 내 죄책감, 내 불안을 상대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말하고 같은 기준을 반복하고 행동으로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 구조의 무서운 점은 내 감각을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이상한가? 이 질문이 늘어날수록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밖으로 꺼내 점검해야 왜곡이 풀립니다. 말이 줄었는지, 표정이 굳었는지, 긴장이 기본값이 됐는지.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는 사건보다 변화로 먼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내가 말을 삼킨 순간을 적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는지, 왜 멈췄는지, 그 순간 몸이 어떻게 굳었는지. 이 기록이 쌓이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닳게 만드는지 더 이상 감정으로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조율이 아니라 통보가 됐는지, 사랑이 사람보다 조건처럼 느껴졌는지, 갈등이 해결이 아니라 문제는 남고 내 말만 사라진 대화였는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애 심리 라이프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